여러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부담스러워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정말 이걸 사야 하는 걸까? 예전엔 이 정도 월급이면 괜찮았는데 왜 자꾸 카드값만 늘어나는 걸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은 모이질 않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소비라는 건 단순히 사치나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비는 곧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 가족의 미래, 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소비의 문제에 대해 벌써 200년 전 그 본질을 꿰뚫고 날카로운 통찰을 남긴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로 잘 알려진 박제가 선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자들은 글만 쓰고 관직만 지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박제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백성들의 삶, 경제의 흐름, 시장의 움직임까지 깊이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소비는 낭비가 아니다. 소비는 곧 개혁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박제가의 생각과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 그리고 지혜로운 소비의 자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박제가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 후기, 나라가 점점 기울고 민생이 피폐해지던 시절에 묵묵히 백성의 삶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조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한 실학자입니다. 박제가는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정조 임금 시절에 활동했던 학자로 북학파라고 불리는 실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 세상을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 청나라는 오랑캐니 배워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박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건 배워야 한다. 누가 했든 백성에게 이로운 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 물건의 유통 경로,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자의 품질까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 조선은 늘 가난한가?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박제가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고 그 해답을 단순한 정치나 제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그 시절 조선은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을 써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쓰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고 소비는 마치 낭비나 죄악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박제가는 그런 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소비가 없으면 생산도 없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람이 물건을 사야 장사도 되고 장사가 되어야 공장도 돌아가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나라가 돈을 버는 거죠. 200년 전 박제가는 이미 이 단순한 진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현실적이고 꼭 새겨야 할 말 아닐까요? 박제가는 그가 직접 쓴 책 북학위에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나라가 잘 살려면 백성들이 돈을 써야 한다. 즉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조선시대는 검소함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쓰지 말고 아껴라, 참아라는 말이 그저 가정의 교훈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분위기였죠. 그런 시절에 소비를 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한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제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아주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소비를 해야 물건이 돌고 물건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야 백성도 살고 나라 전체가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박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물건을 사면 겉으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물건과 함께 그들의 기술과 생각, 문화가 함께 들어온다. 다시 말해, 무조건 막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 선택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는 청나라의 인삼시장, 우시장, 그리고 바느질 기술, 연금술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속에 조선이 배워야 할 기술과 경제를 살릴 실마리가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건 조선이 자기 틀 안에만 갇혀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외부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말했죠. 조선이 스스로를 가두고 고립되면 가난은 피할 수 없다. 박제가는 단순히 물건을 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넉넉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돈은 흘러가지 못하고 결국 나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무엇을 위해 써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지혜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박제가가 무작정 돈을 쓰라고만 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비주의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쓸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즉, 소비에도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제가는 당대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와 산업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중국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팔고 그 안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그는 무역, 유통, 제조업, 지금으로 치면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연구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외국 물건만 사다 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만들어야 하고 팔아야 하며 그 속에서 이윤도 남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외국 브랜드에 의존하는 모습, 싸다고 예쁘다고 무조건 수입품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그의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박제가가 말한 진짜 소비는 그저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익히고 키우는 소비, 즉 생산을 자극하는 소비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담긴 물건을 샀다면 그 기술을 우리 것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걸 토대로 우리 기술자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이 말이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도 그 음식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그 옷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박제가가 바란 생산적인 소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 단지 흘려보내듯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소비.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소비의 완성 아닐까요? 요즘 세상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제는 손에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물건을 직접 보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뭐든 집 앞까지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필요해서 사는 건지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사는 건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소비가 습관처럼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쇼핑 앱을 켜고 지름신이라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쓰는 시대. 편리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또 샀지? 하고 스스로 놀라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소비, 과연 나를 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순간의 만족에 그치는 걸까? 박제가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질문에 답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한 소비 개혁은 단순히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덜 쓰는 소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소비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가치 있는 소비, 생산을 촉진하는 소비를 하라.
다시 말해, 앞으로 더 나은 내 삶을 위한 소비,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데 보탬이 되는 소비, 그리고 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정직한 상품을 찾아보는 것, 한 번 쓰고 버릴 제품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박제가가 말한 생산적인 소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선택하고 판단하며 그 선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그저 지출이 아닌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쓰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생각하며 쓰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박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를 쓰지 않으면 녹슬고 재화를 돌리지 않으면 나라가 쇠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그가 평생 고민했던 나라 살림과 백성의 사응, 그리고 경제의 순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쇠도 가만히 두면 녹이 슬듯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도 가만히 묻어두기만 하면 결국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이죠. 200년 전 아직 은행도 없고 전기조차 없던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단순히 살기 위해 돈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더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작정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함부로 쓰는 것도 금물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 선택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 좋은 소비를 통해 가치를 살리는 힘, 그리고 동시에 만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박제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말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그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지혜롭고 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쓸 줄 아는 지혜와 만들 줄 아는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2025년의 삶을 한 걸음씩 더 단단히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